안녕하세요. 세월의 흐름 속에 켜켜이 쌓인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깨달음을 찾아가는 시간.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나 지인이 안부름으로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늘 똑같지 혹은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라며 씁쓸하고도 무심한 미소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하루하루 참 열심히도 살아내고 있는데 막상 누군가 그래서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정면으로 물어오면 선뜻 네, 저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왜 이리 망설여지는 것일까요?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참 행복해 보입니다. 남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고 번듯하게 자란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으며 맛있는 것을 먹고 활짝 웃는 얼굴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왠지 나 혼자만 이 행복한 세상에서 덩그러니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내 인생만 어딘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정답은 행복에 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만큼 번듯하게 살기 위해 내 가족을 더 활짝 웃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행복이라는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 행복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병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허상이라면 어떨까요?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워는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인생은 본래 고통이며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를 표류하는 존재일 뿐이다. 참으로 매정하고 비관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인생이 원래 고통이라뇨. 하지만 반백년 혹은 그 이상 이 험난한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우리는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가식적인 긍정이나 다 잘 될 거야 라는 영혼 없는 위로보다 때로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현실의 직시가 우리의 곪은 상처를 베어내고 진짜 새살을 돋게 하는 명약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펜하워의 통찰을 빌려 그동안 우리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행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을 과감히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행복에 대한 4가지 착각.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착각은 바로 항상 웃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슬퍼도 울지 않는 법을 배웠고 힘들어도 웃어 넘기는 법을 강요받으며 자랐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복이 온다.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은 우리 세대에게 일종의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내 수양이 부족한 탓이라 자책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고통은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한 영원히 동반되는 기본값이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어딘가가 쑤시고 아픈 것,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것,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는 것, 이 모든 팍팍한 현실은 내가 남들보다 못나서
혹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겪는 특별한 형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의 무게일 뿐입니다. 우리를 진짜 병들게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든 지워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지독한 강박관념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슬프면 소리내어 우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억지로 웃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아, 사는 게 원래 이렇게 고단하고 외로운 거구나. 이 뼈아픈 진실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옥죄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고통과 싸우려 들지 말고 그저 고통이 내 곁에 머물다 지나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짓된 긍정이 주지 못하는 진짜 마음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고 있는 착각은 더 큰 기쁨과 자극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느끼는 짜릿한 쾌감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가기를 꿈꿨고 더 좋은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아보기를 원했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직장표를 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들만 손에 넣으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의 그 벅찬 기쁨이 과연 며칠이나 가던가요?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은 몇 달이 지나면 익숙해져 무뎌지고 평수를 늘려 이사한 집의 감격도 어느새 닦고 치워야 할 일거리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하나를 채우면 필연적으로 또 다른 결핍을 찾아내어 우리를 갈증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표현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결핍의 고통에 시달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고 나면 금세 지루함과 권태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짜릿한 쾌락이나 가슴 뛰는 환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평범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치통이 심할 때는 치아 전체만 신경을 쓰느라 우리 몸의 다른 곳이 얼마나 건강한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치통이 싹 가라앉고 나면 그제야 고통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도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행복의 조건은 바로 아무 일 없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지 않은 것, 두 다리로 온전히 내딛어 산책을 할 수 있는 것, 가족 중 누구 하나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무탈하게 오늘 하루를 보낸 것, 이 밋밋하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축복입니다. 더 큰 자극과 기쁨을 찾아 헤매는 대신 지금 나를 괴롭히는 큰 고통이 없음에 깊이 감사하는 것, 결핍이 없는 지금 이 고요한 상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끊어내야 할 착각은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비교의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무거운 굴레는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평균이라는 잣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저울질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자식들은 다 결혼시켰어야 하는데 내 친구들은 노후 준비 다 끝내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산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동창회나 지인들의 모임에 다녀오는 게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초라한 얼굴을 보며 한없이 작아지고 우울해졌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남들이 무심코 던진 자랑 한마디에 내 평생의 수고와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목을 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향해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남들의 머릿속은 내 진정한 행복이 둥지를 틀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좁은 곳이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생각의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나를 거울로 삼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실체도 없는 남들의 헛된 생각 속에 내 소중한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것일까요? 매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의 거실이나 앞마당에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 몸에 편안하게 맞는 헐렁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내 속도대로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쫓아가려는 헛된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앞에 놓인 작고 소중한 나의 우주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착각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외롭지 않다는 관계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게 잊혀질까봐 두려워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모임을 만들고 맥히지 않는 술자리에 나가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피곤한 험담에 맞장구를 치며 나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쉴 새 없이 길거리에 뿌리고 다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박장대소를 한 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더 깊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저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구하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추위에 떠는 고통을 겪습니다. 결국 수많은 상처와 시행착오 끝에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인간관계의 적당한 거리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억지로 맺은 인연은 결국 가시에 찔리는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 어울려야만 안심하는 인간을 향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내면의 자산이 없는 텅 빈 사람들이나 타인에게 의존한다고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소음 속으로 도망치는 대신 기꺼이 자신만의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고독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타인의 방해 없이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완벽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조용히 산책을 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지난 삶을 관조하는 고독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꽉 차오르는 단단한 내면을 완성하게 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역설적이게도 타인과도 건강하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한다는 그 무겁고 벅찬 강박의 짐을 이제는 그만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채워넣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인생 후반전의 진짜 평화는 내려놓음과 비워냄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남들에게 크게 상처 주지 않고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며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대단한 성취가 없어도 가슴 뛰는 환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탈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이 밋밋한 하루가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축복입니다. 당신의 삶이 억지로 꾸며낸 행복이 아닌 깊은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단단하고 고요한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하루 보내십시오.